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두화 전 국회의원, 양지열 변호사, 김병민 경기대 개공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만에요. 취임 13일 만에 휴가를 떠났는데 이두화 의원님. 연차 휴가를 냈습니다. 연차 휴가를 대통령이. 이 부분이 쓰신다는 표현을 쓰신 거는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이제 아마 대통령께서 그 공약을 할 때 연차 휴가를 최대한 뭐 20일 이상, 1년에 얼마 이상을 하고 또 연차 휴가를 다 소진하자 이런 얘기를 공약으로 내걸었었기 때문에 그거에 모범을 보이시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대통령께서 그래서 아마 아침에 출근하는 모습도 공개를 하고 또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 그다음에 스케줄도 일정 부분 그 경호에 문제가 없는 선상에서 사후 공개를 하고 이랬던 게 그 전에 이제 뭐 저희가 자꾸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렇게 좀 비정상화됐던 모습을 정상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국민들한테 일정 부분 안정감을 주기 위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전국 부상을 위해서든 뭐든 실제로 선거 운동을 하고 쉬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좀 휴가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대통령이든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제일 좋은 게 당선되고 나서 실제로 취임하기 직전의 기간. 그 기간이 제일 행복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간이 없으셨으니까 좀 쉬실 때도 됐고 이렇게 이런 연차 휴가도 정식으로 쓰고 하면서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산 자택으로 이동했는데 저희가 보여드리는 자료 사진이 그래도 좀 쉬어야 되는데 거기 찾아온 주민들하고 일일이 또 사진을 찍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경호실장이 직접 찍어주고 있어요. 경호실장이 갑자기 이제 사진 찍는 역할. 근데 원래 조영 실장이 예전부터 저런 것도 잘 하셨고요.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모셨을 때는 같이 모내기하고 뭐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고 그랬죠. 그런 모습도 찍혔는데 저날도 원래는 이제 경호실에서는 대통령이 오늘은 밖에 못 나오신다. 그리고 안에서 오늘 하루 휴가기 때문에 쉬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밖에서 또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소리를 또 그렇게 지르셨다네요. 대통령님 우리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때 몇 번 소리를 듣고 나오셨대요. 그래서 한 거의 100여 명 가까이 모이셨는데 그분들하고 일일이 다 사진 찍고 뭐 어린 아이들하고 키높이 맞춰주고 그러느라고 거의 한 20분 넘게 사진 찍는 데만 시간이 걸렸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사진 다 찍은 다음에 국민들 한풀이 해주시고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나와달라고 하니까 직접 또 나와주는 대통령도 굉장히 신선한 풍경입니다. 과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는 모습인 거죠. 봉화마을에 가서 대통령님 보고 싶어요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나와서 시민들과 어울리는 모습들이 연출된 것 같고요.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양산으로 내려가서 자택으로 들어가기 전에 고향 주민들이 환대했기 때문에 그때 한 20여 분 기간 동안 충분한 사진을 찍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온 시민들이 요청하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한 번 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보게 되면은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조금 안타까움을 가졌던 부분들을 좀 반대급부적인 행동들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또 한 명 떠오르는 대통령은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외국 정상들 같은 경우는 충분한 휴가를 떠나는데 휴가지에서도 급박한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그곳에서 긴급 NSC를 소집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갔는데 북한이 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미사일을 쏘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면 대통령은 갈 수 없이 청와대만 있어야 되지만 경남 양산 자택이 있으면서도 청와대 긴급 NSC 소집 지시를 내리거든요. 그와 같이 본인 스스로의 쉼을 좀 어느 정도 가지면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꾸려가겠다는 기조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굉장히 초반에 긍정적인 행보로 보여집니다. 또 관심을 모았던 게 지금 사진에 나오는데 저 풍산개 마루였나요? 굉장히 아끼는 반려견이었는데 강아지가 개가 저런 모습 사랑해달라고 이렇게 좀 뒤집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아무튼 휴식을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 모습이 저 마루는 그나마 키우던 개였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뭐 강아지도 좋아하시고 고양이도 좋아하셔서 유명했는데 저걸 유기견 센터 후보 과정에서 이번에 청와대로 입양이 됐죠. 유기견 센터 갔을 때 처음 보는 개마저도 문재인 대통령 품에 안겨서 저 자세로 눕는 바람에 이제 네티즌들이 별명을 붙였더라고요. 문 대통령 품이 마약 방석이다. 애들이 누우면 저렇게 취해서 일어나질 못한다. 그러니까 동물과의 교감이 좋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저기 이제 기본적인 품성 같은 것들이 드러나는 장면이고 예. 문 대통령이 양산 자택이나 저런 식의 단독주택 같은 것들을 고집했던 이유도 그렇게 이제 애완견이나 그렇죠. 애완동물들과 함께 갇히는 것을 무엇보다 좋아하셔서 그렇다고 합니다. 예. 선생님, 이제 내일이요. 오늘 휴가를 쓴 이유가 내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는 이 일정도 어느 정도 고려가 된 것 같아요.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가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 문재인 대통령에는 그 노무현이라는 친구이자 그리고 정치적 동반자 그리고 오늘날 문재인이 운명과 같이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게 된 것도 2012년에 이어 2017년에 두 번에 도전하게 된 것도 아마 노무현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 석자와 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감회가 남다를 것 같고요. 아마 봉화마을 입구에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그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현수막이 걸린 걸 보면 아마도 내일 23일 날 노무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해서 본인이 왜 557만 표 차로 87년 이후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된 후에 가장 많은 득표차로 승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다짐을 하면서 현재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국정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다지지 않겠냐. 그래서 아마 내일 역대 최대 규모의 인파가 아마 김해 봉화마을로 모일 것 같다는 그 전언이 있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을 잠깐 보면 그 뒤에 산사가 하나 있나 봐요. 통방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여기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사복 차림으로 산책을 갔다가 거기에서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굉장히 소탈한 모습이고 아마 저 셔츠가 어저께 나와갖고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왔던 시민들과 함께 입었던 셔츠인 것 같은데 정말 말 그대로 편안한 모습인 것 같죠. 어찌 보면은 대통령이라고 하기보다는 꼭 전직 대통령이 평온한 모습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저렇게 좀 하루 정도는 온전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교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론적으로 계속 거듭 얘기를 드리지만 그 주영훈 경호실장이 굉장히 좀 경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들이 앞으로 종종 왕왕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모습들, 특히나 알 수 있는 인물들 같은 경우에 어려움이 없겠지만 정말 막연하게 편하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한테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이 격이 없이 스스럼 있게 대해주기 때문에 다가오는 시민들 입장에서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거지만 또 경호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이처럼 경호하기 어려운 대통령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막을 수는 또 없는 노릇이니까. 이 휴가를 두고 양 변호사 인터넷에서 굉장히 반응이 뜨거운데 사실 직장인들이 연차 휴가 쓰려면 굉장히 눈치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전에 이제 회사 생활하면 저도 회사 생활할 때 부장께서 야 들어가려면 들어가 해놓고 본인은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부하 직원들이 먼저 들어갑니까? 휴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하나의 움직임 같은 게 하나의 해프닝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문화를 상징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것도 될 수가 있거든요. 먼저 대통령부터 저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주변의 고위 공직자분들도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저거 퍼져나가는 그런 것도 되고요. 아까 이제 이두하 변호사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공개되고 투명하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휴가도 당당하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내 일을 충분히 한다면 못 쉬는 게 더 이상한 건데 우리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어떤 것 중에 하나가 일을 하건 안 하건 그냥 놀더라도 자리에 지키고 앉아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이유로도 많이 지적들을 하세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솔선수범하는 모습도 보이는 거고 다만 이제 또 이 오늘 같은 경우는 내일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화마을을 방문한다는 것이 또 겹쳐져 있는 그런 특수성도 고려해야겠죠. 원래 인기가 있고 지지율이 오르면요. 쉬어도 잘 쉰다 그러고 꼭 필요하다 그러고요. 지지율이 떨어지면 안 쉬고 열심히 일해도 차라리 안 보이는 애 낫다. 좀 어디 저 휴가도 안 가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아마 지금 대통령의 휴가는 어쩌면 숨가쁘게 달려온 대선부터 그 집 취임 이후 열흘간을 그 잠깐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있을 내각 인사라든가 숨고르게 들어간 것일 텐데 아마도 말 많은 호사가들이나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려면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보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지율을 한번 객관적인 지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의원님 벌써
네. 지지율이 81%가 네. 넘는데 취임 초라고 해서 높겠지 하지만은 전직 대통령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예, 지금 저희 지지율 같은 거를 보여주는데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첫째 굉장히 주가 아주 높았더라고요. 지지율이 높았던 것 같고요. 예. 이게 다 아마 국민들이 변화나 개혁을 요구하는 그 시대 정신이 반영돼서 그렇게 지지율이 높았던 것 같고 지금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바라는 건 그런 변화, 교체 이런 열망 때문에 그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저희가 이 지지율을 보면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금 예외적이네요. 그렇지만 다른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저희가 계속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초심을 잃지 말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퇴임할 때도 다른 대통령들과는 달리 높은 지지율을 유지한 채 퇴임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우리도 갖고 싶습니다. 아니, 단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취임 첫 주 지지율이 무려 92%였거든요. 퇴임할 때는 굉장히 낮았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취임 하고 나서의 일주일, 열흘 그리고 나서 100일간의 지지율이 향후 5년간의 국정 운영의 동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결정나는 거기 때문에 현재 80% 지지율은 아마 그동안 소통 행보 그리고 파격적이고 국민들에게 아주 신선한 인사에 대한 그 좋은 점수인 것 같은데 이것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문재인 정부의 5년간 국정 과제를 차분하고 차분하게 안정감 있게 추진하는 데서 큰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나머지 개혁 과제들도 이 문제와 함께 잘 풀어나간다면 연착륙하는 데 큰 동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 변호사님, 그런 와중 휴가 중인 와중에서도 청와대에서요. 4대강에 대해서 정책감사를 문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문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그 홍준표 당시 전 후보와 굉장히 날카롭게 언론로 언쟁을 붙였던 게 4대강 관련한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4대강 관련해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부산 쪽이시고 영남 쪽에 4대강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 대통령이 현재 4대강에 관해서 과거에 MB 정권 때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것보다 앞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점검을 반드시 필요한 대통령으로서. 왜냐하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강바닥에 있는 것들이 오염물질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고 곧 여름이 돼가고 있는데 여름철마다 우리가 녹차 라떼라는 그런 국민들의 비아냥 섞인 표현들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지금 식수의 오염 문제 이런 것까지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이라도 보를 열어야 된다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서 실제로 보를 열고 물에 대한 수질 상관관계를 먼저 밝히고 그래서 이거를 정상적으로 팔 수 있는 법원을 만들고 그다음에 차후적으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게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혹시 국책 사업을 결정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절차적인 문제점을 뒤로 돌아보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명박 당시 이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정치적 시비로 번지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성명서 같은 것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적 시비로 나가는 것보다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상황을 개선을 해보고 그런데 현재 상황을 찾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온다면 그건 별도의 문제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비리가 발견이 되면 후속 조치를 하겠다. 조사하고 처벌을 하겠다는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 보복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집을 보게 되면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대상을 명확히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규정을 하면서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좀 유명했던 사자방이라고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이 세 가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이제 국정 수행을 위한 보고서들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오게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주기로 이제 개혁의 방점을 찍겠다. 그중에 100일 이내, 취임 100일 이내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안들 중에 이 4대강에 대한 문제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4대강이 녹조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변호사님 얘기처럼 이러한 부분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좀 조사하는 정도에 그치면 상관이 없는데 일단 보에 대한 개방을 통해서 여기 문제점이 나오게 되면 상시 개방 등으로 인해서 보를 철거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과거로 되돌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 그치지 않게 되고 드러났던 문제들이 제기가 된다면 결국 이건 검찰의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정권을 향한 이 나름대로 정치 보복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 하면은
어찌 보면 노무현 정부 입장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서거에 이르게 만들었던 또 정권이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라는 이런 또 사람들, 국민들의 세간의 시선들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뭐 조언을 한다면 검찰 개혁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인데 조국 민정수석이 전면에 나서기보다 민정수석실은 민정수석실 자기 자리 찾기를 제대로 해나가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찰의 수사권을 남용하고 지휘한 것들을 근절하는 게 중요하고 신임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인적 청산이라든가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국회에 협조해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든가 이런 제도 개선을 해나가는 것처럼 역할 분담해야 되듯이 제가 볼 때는 정책 감사 부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감사원을 통해서 한다든가 예. 관계부처를 통해서 하더라도 정치적 시비가 있는 문제는 그 주체를 국회로 세워서 제가 볼 때는 국토해양위원회라든가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진상규명위원회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도 느끼는 게 역대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감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감사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그 정권의 입맛에 맞는 감사 결과가 나왔지 실제 4대강의 그 오염 문제라든가 록조 라떼 같은 이런 현상, 녹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현안의 해결 과제들은 청와대에 나가더라도 제도적인 문제, 개선에 대한 문제, 인적 청산에 대한 문제가 민감하게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제는 국회가 그것에 해당 주체가 되면 시비거리를 좀 차단해 나갈 수 있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어느 정도 폭발성을 지닌 문제여서 좀 귀추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방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이 엠바고가 이제 풀린 건데 양 변호사님 여기가 어디냐면은 어머니가 계신 부산 영도 지역. 네, 그렇습니다. 부산 영도에 이제 양산에서 머물다가 부산 영도에 어머님 댁을 방문을 하셨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의 평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분이 또 어머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어렸을 때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어머님이 정말 리어카 깔면서 이렇게 뭐 행상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집을 꾸려 나가셨고 그런 부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또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가난했기 때문에 예. 자신은 돈으로부터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 있는 법도 배웠다라고 말씀은 지금 하시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컸다는 거고요. 예. 문 대통령은 지금도 그러니까 어머님이 20년 전에 주신 천주교에서 쓰는 묵주 반지를 항상 끼고 다니신다고 그렇죠. 합니다. 예. 그만큼 이제 어머님이 주신 가르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어머님을 찾아뵙는데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버스 타고 가셨네요. 예, 지금 저분도 보시는 참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던 굉장히 거예요. 또 화제를 모을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 버스 1호차인 네, 것 같은데요. 1호차, 저 예. 안에 보면 테이블이 예, 있잖아요.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버스가 아니고요. 물론 그렇죠. 그냥 버스는 경호 문제가 있어서 할 수가 없고. 근데 저기에서 왜냐하면 지금 양산에서 영도로 가실 때, 부산에 가실 때는 저 지금 수단이 뭐 헬기하고 이 정도인데 헬기를 이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서 버스밖에 이용을 하실 수가 없고요. 버스도 1호차 버스는 되게 좋습니다. 저도 타봤지만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타고 가셨네요 하더라도 저기 아주 저 안에 온갖 그 위기 시의 상황에 대비해서 시설도 다 돼 있으니까요. 이 걱정 안 영상이 이제 하셔도 모친댁을 방문하기 앞서서 저기서도 주민들하고 일일이 사진을 찍어주고 인사를 하는 모습이네요. 근데 김병민, 예. 저기 아파트를 보더라도 그렇게 좋은 아파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입성하기 전에 있었던 그 홍은동 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실 좋은 빌라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친서민적인 행보를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머니는 정말 남다른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 한국정쟁 당시 흥남철수로 문재인 대통령 부모님이 이제 넘어오게 되면서 예. 그 거제에서부터 생활을 시작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애장품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묵주 반지라고 예, 손가락에 끼고 있는 늘 이 넷째 약지 손가락에 끼고 있는 묵주 반지를 끼고 있다는 건데요. 저렇게 좀 소탈하게 어머니의 행보의 모습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물려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말 그대로 이제 금이 환영해서 돌아온 모습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밝은 미소로 저렇게 맞이하는 것 같고 저 바로 뒤에 경호실장이 정말 힘들게 경호하는 모습들이 계속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니까 저런 것들이 좀 피곤하지는 않을까요? 어느 순간 돼가지고. 대통령 해보셨어요? 당선되면 피곤하지 않을까. 근데 재미난 것은 주민들하고 사진 찍을 때 특히 어린아이와 사진 찍을 때요. 어린아이를 어깨에다가 안을 때를 빼고는요. 항상 어린아이 눈높이로 허리를 숙여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품을 알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도 저런 국민을 섬기고 어린아이 눈높이를 맞출 줄 아는 대통령이 저 초심을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국민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아주 국민들에게 호평받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어머니를 한 50여 분 정도 뵀다고 했는데 이제
선거운동하고 당선이 되고 취임하고 시간이 없었으니까 오늘을 나를 잡아가지고 어머니를 뵈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정말 제일 기뻐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렇겠죠. 어머니 아니시겠어요, 그죠? 예, 이제 나이가 드시면 그리고 저렇게 성공하실수록 정말 그 본인의 그 기쁨을 나눌 사람이 적어지거든요. 오히려 슬픔도 나눌 사람이 적어지지만, 근데 이제 저렇게 어머니가 살아 계신 것도 하여튼 대통령한테 복이시죠. 저 연세가 꽤 있으신데 예, 아흔 건강하시고 이러니까. 예. 그리고 어머니 입장에서도 그 아드님이 대통령 되시는 거 본 거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도 더할 나위 없이 기쁘실 텐데 아마 저렇게 기도를 간절히 해주셨다고 묵주 반지도 주시고 예. 이러셨다는데 뭐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신은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없게 어머니를 그렇죠. 만들었다는 것처럼 기도도 어느 종교든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머니의 기도가 가장 간절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법조인들은 사실은 이제 사법시험 붙을 때 그걸 느끼죠. 엄마가 사실 어머니가 본인보다 훨씬 기도를 간절하게 해주니까 그런 마음이 아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주는 마음이 지금도 이제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 어머니께서 모친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예.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겠죠. 달걀 행상으로 뒷바라지를 했고 이제 말씀하신 묵주 반지가 이제 보이는 왼쪽 손의 네 번째 손가락에 껴있는 묵주 반지입니다. 이런 소탈 행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인터넷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두도 화제거든요. 그러니까 구두 사진이 몇 개가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월경인가 한 사람이 행사에 갔었을 때 이제 신발을 벗고 가는 바람에 예. 문재인 대통령이 구두를 찍은 적이 있고 이것도 지난해 역시 5.18 당일 묘소 참배할 때 이건 아마 기자분이 찍은 것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밑창이 굉장히 많이 달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신 것은 이제 지난해 4월쯤에 단 건데 예. 이게 이제 문 대통령이 지난해 신고 다니던 구두인데 마침 또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아무 브랜드에서나 사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청각장애인들이 만드는 수제화 브랜드의 회사에서 나온 그 신발을 그렇게 또 오래 신으셨고 저 신발이 한때 또 유명했던 게 유시민 작가가 이제 모델로 재능 기부를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모델이 되셔서 유시민 작가를 모델로 삼았었고 예. 모델료로는 갈색 구두 한 켤레를 받아서 또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이게 다시 한번 이제 네티즌들이 나도 저 구두 신고 싶다라고 찾았는데 회사가 어려우면서 경영난 때문에 지금 회사 폐업했습니까? 운영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찍 대통령이 되셨더라면 예. 회사가 오히려 장애인들이 하는 회사가 더 잘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 그런 일입니다. 예, 예. 의미가 있는 신발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자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요, 뭐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해외로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의 창시자인 저커버그도 취임 축하 메일을 보냈다고 했는데 만나고 싶다. 그렇죠. 이메일을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페이스북 코리아를 찾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로 또 후보 시절 인터뷰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좀 담은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방문하면서 썼던 얘기가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에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중심 키워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결과론적으로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예. 저커버그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과 만날 기회를 희망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커버그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게 되면은 첫 번째 대한민국 대통령과의 만남은 아닙니다. 그렇죠.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도 분명히 있었었는데 예. 사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마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에어컨 바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예. 그 당시 저커버그가 와갖고 청와대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만찬했던 그런 기억이 나게 되는데요. 그 영상을요. 그러면 있나요? 박근혜 전 네. 대통령 만났던 영상을 보고 바로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사실 뭐 저도 그렇고 또 청와대에서도 그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 페이스북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즐겁지만 이렇게 그 얼굴을 맞대고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새로운 경제 발전의 전략으로 창조 경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 경제는 이제 상상력 너무 지금 더우시죠? You must be rather Yeah, I'm a little- sultry in here, or I'm a little warm.
사실 저 때도 솔선수범 전기절약 솔선수범 한다고. 예. 그때 이제 2013년도니까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취임 초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창조 경제를 강조하는 부분들에서는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가 왜 대한민국에서는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냐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초대했던 거고 예.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공약 중에 중소 벤처 기업들을 좀 신설시킬 수 있는 부처를 만들고 이런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얘기했던 만큼 저커버그와 함께 만남을 가지면서 이런 인물들이 대한민국에 나올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이 5월 달이니까 아마 여름에 만날 확률도 꽤 있어 보이는데요. 오면 꼭 이번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갖고 땀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좀 배려의 한 장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저커버그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게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저커버그는 지금 정치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대통령 출마를 하려고 계획을 세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부인도 중국계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수 인종이라고 이제는 할 수 없죠. 유색 인종이 미국도 인구 구성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가능성도 뭐 본인이 출마할 가능성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서 사실 옛날에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미국에서 어떻게 선거 운동을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미국에서 선거 전략을 세우는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도 듣고 이랬는데 컨설팅을 많이 들었죠. 근데 이제 사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모바일 선거가 앞서 나간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쪽에서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 줘야 할 사람들이 이 모바일 선거에 관련해서는 한국이 앞서간다고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저커버그를 만나면 4차 산업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선거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쪽 반응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에서도 인기가 상당한데 지금 뭐 중국의 최고 한류 스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좀 사진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국내에선 보기 어려웠던 사진들을 또 어떻게 찾는지 중국의 모르겠어요. 네티즌들이 또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스크림 먹는 장면도 있고 뭐 유도 도복 같은 걸 입고 있는 듯한 그런 장면도 있고요. 뭐 김정수 여사 분에게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데 예. 중국 네티즌들이 그렇게 많이들 좋아한다. 심지어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매체에선가 또 각국 정치 지도자들 또 외모 순위를 매겨놨던 참 재밌는 발상이긴 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무려 7위를 하셨네요. 전체 세계 지도자. 전체 세계 지도자한테 7위를 했고 1위가 아마 캐나다 대통령이었던 걸로 젊은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트리도. 예, 그렇게 나왔네요. 알겠습니다. 중국인들이 왜 열광하는 거예요? 뭐 이중적인 게 하나 있겠죠. 뭐냐면 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혐한 감정을 가지고 예, 그랬잖아요. 한국 그 물품을 불매 운동하면서 태우기까지 한 시위를 하는 반면에 또 한류라고 하는 그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진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중국의 개발 모델이 바로 한국이기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이 한류와 한국 상품,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해도 관심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밌는 거는 국내에 그 문 팬클럽 수가 4만 5천 명밖에 안 되는데 중국의 팬클럽 수가 5만 5천 명, 1만 명이 더 많답니다. 역시 인구의 대국답게 뭘 해도 한 번 움직이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예, 주중 한국 대사관의 외교관이 직접 얘기한 거였거든요. 요즘 중국 최고의 한류 스타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다.